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논산 딸기가 대한민국에서 한 17%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논산에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부여 세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스테비아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한 80% 정도를 논산에서 만들어냅니다. 전국에 공급을 하죠. 딸기는 우리가 이제 야생 딸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것이. 그러면 과학이 들어갔어요. 그럼 더 과학적으로 더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딸기만이 아니라 딸기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논산은 딸기집이라고 하는 상품이 없잖아요. 논산 딸기 마시는 드링크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딸기 1차적인 상품만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 저 이것은 대책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후속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엑스포는 말 그대로 엑스포지션, 새로운 거를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들어간 새로운 딸기, 영양이 들어간 새로운 딸기를 파생적으로 만들어내는 뭐 의약품들, 식품들 많이 있을 겁니다. 통조림들. 그런 걸 내놓지 않고서 무슨 엑스포를 하겠다고 하며, 동남아 시장 한두 개 가지고 어떻게 엑스포가 그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가까운 일본에도 안 나가는. 유럽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로베리 하면 영어로 배우기 시작한 건데 그 유럽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 엑스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분도 실리도 상당히 희박하다. 뭔가 재조정해야 된다. 또 이게 논산 체육관에서부터 관축사까지 교통을 그렇게 막아가면서 이걸 할 일이냐? 그 좋은 논산 대교다리 밑에 그 뚝방을 놔두고 왜 굳이 거기서 해야 되는지 돈 들여가면서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면 열심히 할 테고, 기존의 각 시장이 열심히 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과 속도와 실용성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노성동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것이 돼버린 유학이지 않습니까? 요즘 한자도 모르는 애들한테 유학을 얘기한다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없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에서 스페인 넘어갈 때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처럼 논산도 유생 길을 만들자. 그래서 노성에서부터 계룡산, 대둔산을 거쳐서 연산 거치고 넘어가서 하는 가야고 거쳐서 양촌 거쳐서 강경까지 가는 그런 유생길을 한 50km 될 겁니다. 순환 한 100km 되겠죠. 그런 길을 만들자. 그런 길이 만들어질 적에 사람들이 그 문화를 체험하게 되고, 도남사원을 좀 더 키워서 거기서 유생 스테이를 만들 수도 있다. 템플 스테이만 있으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길을 다녀야 그런 문화가 몸속으로 스며들고, 그 문화의 향기가 우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됩니까?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민주당의 충청남도 도당 사무처장을 지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권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공천과 관련해서 전략공천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하셨어요. 이건 참 상당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의미 심장한 말로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요. 지금 권우성 우리 예비 후보님 참 박사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권우성 후보님의 고향이 논산이죠. 네. 한문으로 네. 논할 논자를 쓰죠. 네. 그런데 혹자들은 말합니다. 논이 많고 산이 많아서 논산이라고 하는 얘기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맞고 말씀 듣자 논산도 맞다고. 좀 애매한데, 네. 그게 뭔 말이냐면, 만일에 논이 많고 산이 많아서 논산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논산 아닌
곳이 없죠. 네, 그런데 굳이 1914년 일제 강점기에 일본 그 조선 총독부가 네. 그 노성현, 은진현, 연산현에다가 석성면, 부여 석성면 일부를 합쳐가지고 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 굳이 논할론자를 써가지고 논산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공맹의 가르침을 그 김장생 선생을 필두로 한 윤중성 선생이라든지 이 조선주의 유학자들이 사람의 도리를 밝히는 예학을 시대 담론으로 일구어내던 그런 가르침, 말씀이 무성했던 명예로운 고장이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론자를 써서 논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정했을 것이다. 제가 이대 시의원 시절에 끈질기게 그걸 주장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논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이 논산 일어서가지고 거기에 제가 한자로 논산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을 병합할 적에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논산은 조선시대 7대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경이. 그 당시에도 은진에는 2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학이 발달되는 곳임을 일본인도 잘 알고 있었죠. 논과 산은 고대부터 있었으니까 그렇고 이 굳이 논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많은 곳이다. 학파가 많은 곳이다. 학문이 성행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논산이라고 저는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논산의 문화의 바탕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말씀에 덧붙여서 보면 우리의 이제 서재필 박사도 은진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히 유명한 인물인데도 기념비 하나가 없습니다. 또 이 동학운동도 여기서 집결지인데 그에 대한 기념비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전략공천은 당원의 20에서 30%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지사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지사 후보까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후보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 저보다 10명 가까이 나올 텐데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싸움을 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결단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당원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조배식 의원께서 이렇게 저 아는 분이긴 하지만 탈당까지 하고 하시니까 이 충격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최대한 50대 50의 그 표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략공천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응할 것이고 그거에 또 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후보들을 다 안고 갈 겁니다. 그래야만 일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누가 됐다고 싫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그 사람이 많은 후보들을 같이 통합해서 같이 가고 제가 되고 그렇게 할 것이고 남이 돼도 그렇게 하면 그때서야 제대로 된 승리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거고 통합이 되는 거고 농산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